안녕하세요. 이제는 제발 흑우를 벗어나고 싶은 레고팁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가상자산 개인 투자자 트렌드 리포트라는 게 나와서 재밌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요거는 코인리스와 디스프레드라는 곳에서 만든 리포트인데요. 코인리스는 코인 관련된 기사가 올라오는 뉴스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속보도 있고 또 뉴스룸 들어가면 조금 이제 심층 분석 기사도 있고요. 마켓 정보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특이한 게 라이브 코너에 가면은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의 실시간 소식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뭐라고 할까요? 유명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그런 정보들이 그들의 어떤 코멘트나 이런 것들이 한글로 번역이 돼서 올라옵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죠. 워낙 코인 시장이 빠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커뮤니티를 보시면 커뮤니티 기능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기 회원들이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코믹스도 모르셨던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셔서 구경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디스프레드 리서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타이거 리서치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거기처럼 분석 리포트를 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베라체인 이야기도 있고 스토리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마찬가지로 타이거 리서치 리포트처럼 한글로 나오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과연 지난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어땠냐? 코인 투자자들 지난해 어떤 모습을 보였냐? 이렇게 조사 기간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3,100명이나 조사를 했으니까 꽤 많은 숫자를 조사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3, 40대가 주를 이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0대보다는 20대가 관심이 조금 더 있다. 3, 40대가 70%에 육박하는 거죠. 전체 코인 투자자 중에서. 그리고 남녀 비율을 봤더니 저는 남성 비율이 한 80%? 8대 2 정도 아닐까 싶었는데 7대 3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 전에 동일한 조사를 했는데 2년 전에 동일한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여성 비중이 8%였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2년 전에는 9대 1이다가 지금은 7대 3 비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들이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건데 굉장히 이거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솔로인 남성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결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자친구가 있으셔서 투자를 할 때 서로 상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동안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는데 또 이제는 한 30% 여성은 직접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빠르게 통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유 암호화폐의 자산 규모를 봤더니 1,000만 원 이상이 제일 많더라. 3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한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5천에서 1억 사이가 12%, 1억에서 5억이 12%, 5억에서 10억이 1%, 10억 이상도 1%. 저도 한때 저기 속할 때가 있었는데 슬프지만 뭐 다시 열심히 달려야 되고요. 투자 기간 3년 이상이 제일 많았습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이 26% 정도 됐네요. 저는 5년 이상이니까 14%에 해당이 되고 3년에서 5년 기간이 제일 많다는 걸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분포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신규 유입도 꾸준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규 유입이 꾸준하다는 건 이 코인판이 시간이 가더라도 안 좋아지기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프도 이렇게 올라가죠. 왼쪽으로 갈 때. 신규 유입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비율상으로. 이건 앞으로 코인 시장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하나의 뭐랄까요 방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특이한 점은 2024년 강세장 이후에 33%가 들어왔대요. 새롭게. 그러니까 이분들은 손해를 보고 있을 확률이 더 크긴 하죠. 네. 그리고 6개월 미만 투자자는 트럼프 당선.
그리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규 투자가 들어올 때는 어떤 이유가 있네요, 확실히. 어떤 이유와 계기가 있어서 신규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점에 들어오셨나요? 혹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댓글도 달아드리겠습니다. 평균 수익률, 제일 중요하죠? 0에서 50% 사이가 43%. 어쨌든 수익 본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아하. 그리고 50% 이상 14, 300 이상 3%, 마이너스 50% 미만인 분들도 16%, 그리고 손실인 분들이 30% 정도 되네요. 10명 중에 7명은 수익 중이고 3명은 손해 중이다. 상승장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또 지난해 연말 기준이니까 지금 조사하면 아마 손해인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는 이익인 분들이 많았고 이때 당시에 정리를 잘 하셨다면 정리를 잘 하고 지금 다시 진입을 한다면 좋은 판단이겠지만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쉽지 않죠. 어쨌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이랬습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시장 이해도입니다.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초급은 가상자산 관련 기술 지식이 거의 없으며 기대 수익 또는 투자 리스크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음. 중급은 가상자산 관련 기술 지식은 없지만 투자에 따른 기대 수익과 투자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음. 고급, 블록체인 등 가상자산 관련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투자에 따른 기대 수익 및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음. 요거는 뭐 사실 근데 본인이 대답한 사람이 내 수준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초급과 고급의 비율인데 초급 20%, 고급 20%잖아요. 아직도 80%는 이 가상자산, 이 코인판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20%이 고급에 해당하는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80%에 비해서 훨씬 좋은 투자 수익이나 또는 좋은 아이템을, 좋은 코인을 빠르게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상위 20%에 들어가면 승률이 크게 오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참고 자료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이외 투자 자산. 요건 사실 좀 저는 예측이 됐어요. 왜냐면 다른 거 이것저것 해보시다가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게 코인인 분들이 꽤 많거든요. 왜냐면 가장 리스크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다른 거 웬만한 건 해보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뭐 35%, 예적금 30%, ETF, 채권, 부동산, 없음이 2.3%밖에 없죠. 그러니까 코인 말고도 다른 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인 하나에만 목매달고 계신 분들은 2%밖에 없다. 코인에 올인하지 마시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코인 시장이 가장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혜택도, 그에 따른 수익도 가장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투자 자산의 비중이 코인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면 자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랄까요, 좀 빠르게 재정적인 자유를 얻으려면 코인에 투자하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방법은 사실은 부동산 쪽인데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이미 빠른 속도로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부동산은 시드머니가 굉장히 크게 필요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주식 아니면 코인 지금 뭐 특히 20, 30대 분들 자산이 크지 않은 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못하고 있지만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도 ETF 이런 애들도 사실은 분산해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코인 자산이 제일 크긴 한데 주식도 투자를 하고 있고 예적금은 사실 예금은 안 하고 적금은 조금씩 하고 있고 그리고 ETF도 넣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실물 부동산을 살 수는 없으니까 조각 투자로 하는 부동산 이런 것들은 소소하게 조금씩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인 하나에만 목매달지 마시고, 왜냐면 2%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이 2%이신 분들 중에 아까 뭐였죠? 평균 수익률이 막 한 300% 이상. 여기도 3%네. 여기에 속할 수도 있죠. 근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 분산 투자를 하시기를 저는 권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 요거는 뭐 비트코인이 1등이고요. 그리고 리플. 한국인이 사랑하는 코인 리플.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도지. 그리고 솔라나.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가장 많이 거래하는 거랑 예, 가장 많이 거래하는 거나 가장 많이 보유한 거나 5등까지는 똑같네요. 그 뒤로는 뭐 테더는 뭐 온도가 있고요. 페페, 시바이누, 아하, 에이다 헤데라, 에이다 헤데라가 제일 끄트머리에 있고 여기서 저는 특이한 거는 페페, 시바이누, 밈코인들이 이렇게 있다. 이 친구들을 사신 분들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한탕주의를 한번 크게 먹어보자 이렇게 들어갔던 분들 있겠죠. 이거 말고도 좋은 코인들이 사실 많은데 너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코인이 한정적이다 이런 느낌은 좀 듭니다. 수익이 가장 높은 거, 손실이 가장 높은 거 봤더니 비트코인, 리플, 도지, 솔라나, 이더 뭐 이렇게 쭉쭉쭉 있고요. 손실이 높았던 것도 비트가 뭐 5% 정도, 이더, 네, 월드코인이네요. 월드코인. 이게 월드코인이 이제 홍채인식에서 그 이제 KYC 본인 인증을 하면 코인을 주는 이런 거를 한국에 와서 이벤트도 하고 그랬죠. 한국에다가 그 홍채 인식하는 것도 설치하고 저도 이거 할까 하다가 말았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크레딧 코인도 있네요. 저도 이거 들고 있는데 크레딧 코인을 저는 이제 루나하고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봐서 거기에 이제 실물 경제에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아쉬운 상황입니다. 물론 좀 오르긴 했는데 그리고 올해 2025년에 가장 기대가 높은 코인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비트코인이 뭐 압도적인 1등이고요. 21%. 리플, 이더. 근데 이더리움이 지금 힘을 전혀 못 내. 도지, 솔라나. 여기는 아까 5위까지 순위 똑같네요. 또. 온도가 계속 나오네요. 온도 파이낸스. 온도는 뭐 잘은 모르는데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월드코인, 밈코인들이고 수위가 있습니다. 레이어 1 체인 중에서는 수위가 그래도 조금 나와 있다. 온도는 제가 레이어 1인지 모르겠네요. 수위가 있다라는 게 좀 특이하더니 그리고 기타가 궁금한데 사실 기타는 요 데이터, 요 자료에는 나오진 않네요. 네, 이렇게 2025년 가장 기대가 높은 암호화폐 자산 이 챕터까지 같이 봤는데요. 아직 내용이 이게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남은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컨텐츠로 만날 때까지 다들 존버 잘 하시베고!